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사랑방 진행을 맡은 사랑방지기 이도현입니다. 저희 티브로드 대구 방송은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해서 대구 시민이 대구를 바로 알고 또 대구를 사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릴레이 토크 프로그램이죠. 바로 이 대구 사랑방을 마련했습니다. 여럿이 모여 앉아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사랑방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대구를 사랑하는 공간이라는 뜻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저희 사랑방 문을 여는 날인데요. 사랑방 첫 손님으로 바로 권영진 대구시장님을 모셨습니다. 대구 사랑방 첫 이야기, 오늘 주제가 대구 시민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권영진 시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래서 얼굴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축구 계속 하십니까? 뭐 한동안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리 좀 다치셔가지고. 예. 예. 건강 빨리 되찾고 공도 많이 잘 찾고 계실 텐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님 나오신 걸음에 오신 분들께 시민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티브로드 대구 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 권영진입니다. 금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달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년 계획도 세워야 되는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금년 여름 메리스, 폭염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시정으로 보더라도 금년 들어서 세계 제7차 물포럼이 있었고 또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이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시민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대구시정을 응원해 주시고 대구의 주인으로서 정말 많은 봉사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대구의 속사를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 그리고 전통 문화, 시장의 인프라가 합쳐져서 이게 대구의 네, 저희가 이제 대구를 바로 알고 또 대구를 사랑하자는 취지로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보면 우리 대구시도 대구 사랑운동 또 대구 자랑운동을 쭉 진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 경과를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제 취임하기 이전에도 네. 이미 한 19년 전부터 대구 사랑 시민회의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꾸준히 이 대구를 알리고 또 시민들이 대구를 사랑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담겨져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예를 보면은 조금은 뭐라 할까요? 시청 중심, 네. 그 소수 중심의 대구 사랑 운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대구 시민들이 또 우리 대구의 속사를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구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그런데 또 우리가 터놓고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우리가 살아가야 될 대구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것을 밖으로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은 그렇죠. 누가 과연 대구에 우리 오고 대구에 투자하고 그래서 또 우리 대구 경제도 윤택해지고 또 대구 시민들의 자부심도 생기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는 시청과 공무원들 중심의 대구 사랑운동, 대구 바로 알기 운동을 시민과 함께 하는 운동으로 네. 이제는 확산시켜 나가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좀 뭐라 그럴까, 대구 시민으로서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네. 서울, 부산, 대구가 이제 대한민국의 3대 도시 아니었습니까? 네. 였습니까가 아니라 이제 아직까지 그러고 싶은데 예. 그 많이 안 좋아지면서 인천이 정부에 우리 인천을 3대 도시에 넣어달라, 대구 빼고 네. 이런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좀 3대 도시, 대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부분,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뭐 밖에서 흔들고 있죠. 네네. 근데 사실은 대구가 3대 도시가 되는 거는 경제 규모나 네. 또 인구 숫자로 뭐 1대 도시, 2대 도시, 3대 도시 이렇게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대구의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 그리고 전통 문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대구가 갖고 있는 유무형의 인프라가 네네. 합쳐져서 이게 대구의 위상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250만이고 인천은 이제 290만 300만으로 네네. 갑니다. 근데 그러면 인천은 자기 실력으로 했냐? 수도권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인구가 조금 많다고 해서 우리를 3대 도시로 해달라고 하는 인천의 주장은 조금 오만이죠. 우리가 역사 전통이나 문화나 이런 도시의 인프라나 이런 면으로 보면은 인천은 대구를 범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반성적으로 또 돌아봐야 될 것은 네네. 인천 같은 데가 이렇게 대구 넘보면서 추격해 올 정도로 그럼 우리는 우리 도시를 좀 더 강한 도시, 우리 큰 도시, 더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드는 일을 더 박차를 가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그런 면에서 부족한 건 아니냐 이런 네. 면에서 반성은 하되 인천이 대구를 넘보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이제 앞서 이제 경제 규모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좀 대구가 전반적으로 지역 내 총생산, 그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만년 꼴찌를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경제 불명예를 떠안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쯤,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언제쯤 우리 대구 경제가 좀 속 시원하게 날개를 펼칠 수 있을지.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네네. 현실에서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대구가 지금 우리 대구에서 1년에 총 생산되는 걸로 보면은 작년에 이제 44조 8천억 정도 돼요. 네네. 그럼 이제 전국 17개 시도로 딱 나누면 우리가 11번째입니다. 꼴찌는 아니에요. 전체 네네네네. 총 생산은. 그런데 그 인구 250만으로 나누어서 그럼 1인당 얼마나 생산했느냐로 놓고 보면은 우리가 한 1,860만 원 정도 돼서 꼴찌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대구의 경제 실력이냐 하면은 그러나 소득 수준하고 소비 수준으로 보면 우리가 대구가 한 전국에서 6, 7위 정도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대구 경제가 전국에서 꼴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네. 인구 250만에 비해서 우리가 생산 규모가 작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대구를 놓고 보면은 생산 시설들이라고 하는 공단이 지금 이제 제일 큰 공단이 성서 1, 2, 3, 4, 5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검단 공단이 있고 네네. 서대구 공단, 삼공단이 이게 이제 주축이에요. 주축인데 이 공단들은 대부분 70년대, 80년대 초반에 만들어지고 우리가 90년대에 들어와서 산업의 축이 크게 변할 때 네네. 우리는 사실은 그때 위천공단, 국가공단으로 만들고자 했지만은 부산이 물 문제 때문에 반대하면서 무산되고 예. 우리는 산업의 볼륨을 높일 수 있는 땅도 하나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공단들은 노후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인구 규모에 비해서 대구 내에서 생산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1인당 총생산이 꼴찌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 내부에도 생산을 늘려야 됩니다. 대구 내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대구 내에서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야 되죠. 그 노력은 그동안도 사실은 우리가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제 2008년도부터 국가산업단지가 280만 평이 달성구지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옆에 220만 평의 테크노폴리스는 이미 조성이 되어서 한 80% 분양을 예, 보이고 예. 있고요. 그리고 또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와 신서혁신도시가 130만 평이 지금 또 개발이 되어서 속속 이제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분양률도 괜찮습니다. 대구가 밖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노력한 덕분에 산업평화도시, 규제개혁 1등 도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통이나 정주 여건이 좋은 도시라는 도시 마케팅을 통해서 제가 취임 이후에 국가산업단지는 3차례에 걸쳐서 분양을 했는데 한 3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 공단에 이제 내용물이 하나하나 채워져서 가동이 되는 시점이 짧게는 3년 앞으로는 5년 정도 네네.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총생산이 늘어나면은 저는 1인당 GRDP 꼴찌 이거는 면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네. 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너무 대구라는 바운더리
놓고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제 경산이나 고령이나 성주나 외관이나 또 조금만 넘어가면은 영천이나 또 이런 지역들은 대구권 경제 권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공단이 들어서면은 우리 대구 청년들이 가서 거기 가서 일하는 거거든요. 네네.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건 인구 유출로 되고 대구의 총생산으로 안 잡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 대구 내에 국가산업단지, 첨복단지에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도록 우리 시도 노력하고 시민들도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구 광역 경제권을 우리가 형성해서 거기에 생산과 일자리가 나오도록 이렇게 하면은 저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후면은 대구의 전체 경제 규모와 1인당 GRDP도 우리가 상당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현재 보여지는 수치의 의미를 떠나서 조금 네. 이제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네. 더 필요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시민 여러분이 느끼는 그 체감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3, 4년 안에 좀 좋은 결과기를 바라겠고요. 근데 이 경제 얘기하면 또 빠질 수가 없는 것이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그 직장을 또 직업을 갖고자 하는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지역에 대구에 일자리가 없어서 떠난다는 의미보다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떠난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 보거든요. 또 뭐라 그럴까요? 눈높이의 차이일까요?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못 찾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두 가지 다. 두 가지 네네. 다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산업 기반이 약한 데다가 네. 대구의 산업 구조를 보면은 네. 사실 우리가 대기업 없죠. 그다음에 완제품을 만드는 앵커 기업이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섬유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부품, 기계 이런 쪽이 이제 우리 뿌리 산업, 주력 산업인데 여기에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중견기업군으로 형성이 돼 있고 네네. 완제품을 만드는 이 대기업들의 하청 구조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기업의 근로자들과 중소 중견기업의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라든지 근로 환경이 굉장히 격차가 나고 있는 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 기반도 약한 데다가 또 있는 기업들이 중견 중소기업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좀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안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에는 기업들을 유치하되 전문 업종, 지식 네네. 업종, 그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업종이 옴으로써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유치 전략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런 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다 반드시 나쁜 일자리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1년에 대학생들이 56만 명이 배출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원하는 직장이 뭐냐 하면 전부 다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 그리고 공기업입니다. 근데 이 일자리들은 전국적으로 한 해 통틀어 놓고 보면 5만 개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56만 명의 대학 졸업자들이 거기에 매달리면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대기업 일자리가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80년대 대학을 들어가서 제가 들어갈 때는 사실은 일자리 걱정 별로 안 했어요. 대학 졸업하면은 웬만하면은 대기업이나 금융권으로 갔습니다. 네네. 그랬던 제 친구들이 이제 제가 50대 초반인데 지금 남아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40대 중반부터 다 나왔어요. 네. 그런데 오히려 중소기업에 가서 한 10년 동안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지금 자기가 기업 경영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반드시 대기업을 좋은 일자리다라고 가는 것은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 지역에도 그동안 이제 스타 기업, 그 다음에 또 한편 월드 스타 기업을 키워서 네. 초봉이 대기업의 초봉과 맞먹는 직장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과 부모님들이 특히 중소기업 가면은 조금 이류 인생을 사는 걸로 이렇게 해서 거기 안 보냅니다. 자랑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거나 또 좋은 기업과 청년들이 일자리 미스매치되고 있는 부분들을 네. 없애주는 것도 저는 이것도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당장은 우리가 좋은 기업들 유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자리 만들고 가동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일자리를 있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좀 많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혁신도시에 이제 12개의 공기업이 들어옵니다. 네네. 이 공기업들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많이 뽑도록 해주고요. 거기서도 꽤 고용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시의 공기업, 철도공사, 도시공사, 여기에 저는 내년 그리고 그 다음 해까지 청년들을 가능하면 많이 뽑도록, 지금 네. 거기도 사실은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우리 공기업들은 전국 최초로 대구시 산하 공기업들이 임금 피크제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네.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절약되는 재원을 가지고 신규 인력을 뽑습니다. 내년에 그 절약된 재원으로 42명의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게 돼서 공기업의 42명이 대구 같은 환경에서 일자리가 난다는 것은 그 작은 게 아니거든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 현재대로 타개해 나가고 또 좋은 기업 유치하고 또 일자리 미스매치는 미스매치대로 해소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점진적으로 네네. 청년 일자리 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학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 입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대기업이 가지는 뭐라 해야지 뭐 좋은 혜택들 충분히 우리 강소기업들도 그런 혜택을 누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말씀해주신 대로 시장님 말씀대로 주요 앵커 기업보다 이제 하층의 재하청 1차, 2차, 3차 밴드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기업의 불안한 구조 때문에 선택을 하는데 꺼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거든요. 이런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건강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그러한 기업들이 잘 하고 있는지 또 관에서는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 경제 얘기 이어서 이번엔 좀 안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당시는 사실 저도 이제 비상으로 이제 생방송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95년에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 상인동이었죠. 네. 그리고 그 2003년도에 중앙로역 지하철 화재 참사 같은 참 이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대형 사고 때문에 이 대구가 안전하지 못한 도시 뭐 그런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오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우리 탓이죠. 우리가 잘못한 탓인데 시민이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이 안전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한 시장님의 생각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대구에 대해서 이제 두 번의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전에 문제가 있는 도시라는 오명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놓고 보면은 재난에는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이 있습니다. 인재라고 하는. 근데 대구가 자연 재난은 없는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대구가 축복받은 도시라고 봅니다. 우리가 뭐 태풍이 오거나 뭐 이 여름에 엄청난 폭우가 오거나 겨울에 많은 눈이 와서 이런 부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태풍이 와서 어떻게 보면은 뭐 광주나 부산 지역에는 많은 피해가 있을 때도 우리는 적당히 이제 비가 뿌리고 맞습니다. 가는 정도 네. 이런 부분에는 안전한데 우리가 그동안 인재라고 하는 큰 재난이 두 번 아까 말씀하셨던 게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가 안전에 대한 공공 인프라와 그리고 안전에 대한 시의 책무성과 그리고 시민 스스로 내 안전을 지키겠다라는 이런 체제를 우리가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이제는 재난에 관련된 집중적인 좀 안전 컨트롤 타워를 만들자고 해서 국가안전처를 신설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발맞추어 우리 대구시도 2급 국장급 부서로 안전상황실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관련된 각기 흩어져 있던 부서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았고 이 재난안전실을 중심으로 해서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합니다. 네네. 이 24시간 운영하면서 모든 정보를 중앙정부와 그리고 대구시와 대구시의 핵심 공무원들, 저한테도 사실은 제 핸드폰으로 수시로 모든 대구시에서 일어나는 작은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네. 안전과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도 계속 실시간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중앙과 함께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작은 사고가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또 발생의 위험이 있는 부분들에게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대응 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교통사고라든지 그다음에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로부터 일상으로부터 나타나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8개 구군을 전체 통합하는 CCTV 통합 관제망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년 초반이면은 8개 구군을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관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 부분과 관련돼서 안전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거는 우리 대구시 지하철에는 스크린 도어가 사실은 지금 있는 59개 역 중에서 10개 역밖에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전 역사가 스크린 도어거든. 그로 인한 추락 사고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올해 내년까지 해서 전 역사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서 시민들 안전을 담보할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지금 대구가 사실은 많습니다. 교통사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사망사고율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경찰과 우리가 원래부터는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교통사고로부터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시설 때문에 교통사고 나는 것 시설을 보완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도가 문제돼서 속도가 너무 빠르게 돼 있다든지 이런 건 제도를 고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생각을 바꾸고 의식을 바꾸고 문화를 바꿔야 될 부분들 문화를 바꾸는 쪽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동안 우리 대구가 어떻게 보면 안전에 문제가 있는 도시라는 오명이 있었지만 이제는 생명과 안전의 도시로 이렇게 탈바꿈 나가는 작업을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관에서 다 해주길 바라고 또 관에서는 또 하다 보면 당연히 시민의 역할도 필요한 부분이고 삼박자가 고루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역시 안전하부터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질병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메르스 사태 해결 이후에 시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정직한 행정이다 이런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이제 모든 문제가 그 문제가 있는 그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잘 몰라서 과장해서 걱정하고 우려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지난 메르스 같은 경우는 초기에 5월 21일, 20날 메르스 환자가 처음 터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나갈 때 중앙정부가 제일 잘못했던 것은 메르스 환자가 치료되고 입원하고 있는 병원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었죠,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뭐 SNS 상으로 모든 병원들에 메르스 환자가 있는 것처럼 해서 시민들이 환자조차도 병원에 가지 않는 이런 현상까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상 우리 메르스 환자가 처음 발생했을 때 그 메르스 환자가 그동안 이동했던 동선과 접촉했던 사람들을 실명으로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반대가 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공개된 업체는 장사도 안 될 거고 그로 인한 후유증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이걸 정직하게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혼란들이 훨씬 더 줄어들고 질서 있는 메르스 대책이 된 걸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정부나 지방 정부가 보면은 자꾸 홍보에 중요를 많이 하는데 저는 최고의 홍보는 좋은 정책을 만들고 지평하고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 좋은 정책이지 뭔가 시민들을 뭐 어떤 계도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자기들은 다 시민들의 생각을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숨기고 가리는 걸로 또 과장하는 걸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또 하나의 교훈이 가장 좋은 행정은 가장 정직한 행정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런 걸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우리
확대 간부회에서도 네, 그 네.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소통하는 행정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그래도 대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병원들과 그리고 의료 관계자들과 상당한 소통 노력을 많이 한 바탕 위에서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메르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지만은 전문가들이 합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바탕 놓고 보면은 협업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을 보면서 정직한 행정, 소통하는 행정, 협업하는 행정 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런 교훈을 얻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시민들 입장에서 참 속 시원한 그런 답변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안전한 대구 이어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면 농사 짓는 분들이 그래요. 넓은 땅 10짜리보다 기름진 땅 5짜리가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에서 그런 자양분을 주는 게 바로 문화와 예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지 못하는 시민, 또 문화와 예술이 발전하지 못하는 도시, 이거는 뭐 도시 경쟁력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데 대구의 문화예술 방안 또 뭐 각종 여러 대구 축제가 많습니다. 이런 축제 혁신 방안에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대구가 문화도시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이제 전통적으로 사실상 대한민국 근현대 문화의 발상지는 대구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우리가 지금 이 공연 도시라는 걸 하고 있고 또 공연과 관련해서는 대구만큼 뮤지컬이라든지 클래식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오페라라든지 이런 대형 공연들이 이루어지는 서울 빼고는 도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의 문화적 수준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전 시민들이 다 같이 항유하는 생활 문화의 영역에도 우리 풍부하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생활 공간 속에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그리고 시민 속에 있는 문화예술적인 자질들이 시민들의 삶으로 표출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구 문화예술 정책의 기반은 생활문화예술 정책으로 가야 된다. 우리 지역에서 있는 시민들의 문화적 내면의 세계들을 발현해서 그들이 작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을 키우는 창작 공간들을 많이 늘리고 그리고 이러한 창작품들이 생활 속에서 전시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쪽으로 우리가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시립미술관이 있긴 하지만은 아직도 수준 높은 미술관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들도 즐기고 외부인들도 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송미술관을 우리가 유치를 거의 확정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고 축제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축제가 평균적으로 보면은 대구의 축제가 한 19개 정도 됩니다. 그것도 많이 줄여왔습니다. 사실 대구도 30개 정도 되는 축제를 점점 줄여왔는데요. 시도 평균으로 보면은 각 시도가 하고 있는 축제가 한 39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우리보다 배가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축제가 너무 난발해 있다라는 게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방자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다양한 시민적 요구에 의해서 이런 축제 저런 축제가 막 우후죽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축제도 이제는 브랜드화해서 대구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좀 통폐합하는 게 이번 민선 6기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제 봄철 축제 4개는 하나의 축제로 컬러풀 축제로 통합을 해서 다른 축제들을 동성내 축제라든지 주얼리 위크라든지 또 한편으로 컬러풀 퍼레이드 축제 같은 거 묶었습니다. 묶었고 여름 축제도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던 축제들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은 다양한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참여하되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서 이게 우리만이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이거 축제를 통해서 밖에 있는 손님들이 오고 또 세계인들도 올 수 있는 이런 축제를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걸 만드는 일도 사실은 하루아침에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뭐 세계적인 축제라는 축제들 이런 축제들의 역사가 보면은 긴 축제는 100년 이상의 축제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관이 주도하는 축제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고 관은 돕는 형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사실은 대구시가 주관하고 주도하고 시민들은 따라오는 입장의 축제로 운영이 되는데 이것도 바꿔야 됩니다. 바꾸려면은 시민들도 시민사회도 책무성을 가지고 이 축제는 나의 축제이기 때문에 내가 참여하고 내가 주도한다. 이렇게 해서 많은 시간들을 투여하고 책임지려는 이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들은 조금씩 그런 방향으로 시간이 걸리지만 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대구 이미지는 어떨까? 대구, 그리고 덥다 대구. 그 무엇보다도 이제 지방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오늘 권영진 시장님 모시고 대구 시민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구광역시의 주인입니다. 바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시러 가져볼 텐데요. 10분이 저희 사랑방을 찾아주셨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들 표정이 많은 질문을 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분들께 저희가 시장님께 뭐라 그럴까요? 뭐 궁금한 점, 또 뭐 건의 드릴 내용 등등 해서 말씀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느 분 혹시 먼저 일어나셔서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수성구에 사는 박선영입니다. 네, 이 마이크 조금 벌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대구 시민으로서 다른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대구 이미지는 어떨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밝고 긍정적인 대구 이미지를 위해서 현재 대구시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구의 전반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시는데 우리 시민들에게도 여쭤보고 또 외부 사람들에게도 많이 여쭤봅니다. 제가 사실은 서울에 살면서 대구 생각하면서 가장 좀 열받았던 것이 대구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보수 어떤 사람들은 더 나가면 꼴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구가 보수 꼴통의 도시가 아니거든요. 자기 기득권만 부여잡고 어떤 변화에도 변화하지 않는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 대구 역사를 놓고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시대마다 시대 정신을 가장 앞장서서 그렇죠. 실천했던 도시가 이곳입니다. 네. 국채보상운동의 전통과 역사가 있고 호국 정신의 역사가 있고 또 민주화 부분과 관련해서 2.28 민주화 운동이 4.19에 제일 먼저 횃불을 들었던 겁니다. 그렇죠. 산업화 시대에는 우리가 새마을 운동, 근대화 운동을 가장 먼저 펼쳤던 동네인데 이게 어느 날 그냥 갇혀있고 변하지는 않고 기득권만 유지하고 있는 동네라는 오명을 밖에서는 사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대구의 혁신성, 창조성에 대해서 좀 밖으로 많이 알리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구에 대해서 덥기만 한 도시, 무더운 도시, 뭐 대구 뭐 덥기만 덥지. 근데 대구 그리고 덥다 대구. 데프리카라고 그러죠. 그러나 네. 대구의 이 더위란 것이 그렇게 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대구의 더위는 대구 시민들의 열정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대구에 덥다는 것을 우리가 대구의 브랜드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추운 도시는 그러면은 나쁜 도시냐, 더운 도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장점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대구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긍지를 갖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구 바로 알기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 모두가 대구의 세일즈맨이 되고 홍보맨이 되고 뭐 이런 게 하나 중요한 축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대구 브랜드 마케팅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도시 브랜드과도 만들고 또 도시 마케팅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도 만들어서 이제 브랜드 요소를 잘 다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민 의견도 모으고 해서. 네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대구에 들어오는 관문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동대구역, 많은 사람들이 대구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동대구 IC, 서대구 IC, 북대구 IC, 뭐 하원 IC, 수성 IC, IC들의 경관들도 안 되고 들어오면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네네. 그래서 관문 경관을
획기적으로 바꾼 일들을 지금 계획해서 원래 예산 편성하면 내년부터는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개장하면서부터 동대구역 일대를 정말 밝고 대구만의 상징적인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들, 그리고 각 IC에 있어서의 네. 작업들, 이런 부분들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도시 인프라를 밝고 그리고 매력적인 걸로 만드는 작업들과 더불어 대구의 정신들을 브랜드화하고 시민과 공유하고 또 밖으로 자랑하는 이 두 가지 축이 동시에 될 때 저는 밖으로 비치는 대구가 매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 네. 정말 매력 덩어리 대구인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 스스로 그걸 못했어요, 사실은. 그럼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자랑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어느 분, 예, 우리 요 옆에 남자분에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중구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병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방자치체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진정한 지방자치체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도권이랑 지방이랑 사회, 경제, 문화 이런 부분이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지금 그러한 문제점들이 아직 지방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은 아직까지 많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이제 지방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서로 간에 지금 다툼과 시기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 문제라는 게 예.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그리고 지방정부, 여기에는 서울, 경기, 인천도 포함됩니다. 네. 이런 관계에서 보면은 아직도 우리는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지고 중앙정부가 가는 그러한 이 국가 경영 전략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란 것은 시장을 뽑고 지사를 뽑고 구청장을 뽑고 의원을 뽑는 선거 지방자치는 우리가 이제 성숙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은 어떤 이 독립이 돼 자치가 돼야 되냐 하면 재정적인 자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사적으로 조직 인사에 있어 자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마다 다른 특색이 있는 자기 지역에 맞는 법, 입법 자치가 돼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를 놓고 보면은 지금 재정적으로는 지방자치가 됐지만은 우리가 세원으로 놓고 보더라도 80%가 국세입니다. 우리 지방세는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중앙에 손 안 벌리면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대구 같은 경우도 지방 자립도가 지금 4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정의 자립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조직 같은 경우도 우리 대구시가 상급 이상 국장급이 13개로 딱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딱 정해 놓은 거예요. 인구 100만에서 200만 도시는 몇 명, 200만에서 300만 도시는 몇 명. 아니 그 시장이 도시마다 우리는 이런 쪽으로 특색 있게 해서 우리가 가고 싶다. 그러면 그거 할 수 있는 국장급 부서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이게 아직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입법적으로도 보면은 우리는 법이란 걸로 전국이 똑같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특색이 있는 법이 되는 겁니다. 복지 같은 경우도 우리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노인복지로 우리는 강화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맞는 법 제도를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안 돼 있습니다. 기껏 해봐야 법령에서 위임받아 절차적으로 하는 조례밖에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분권 운동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앙 집권적인 발전 전략으로 더 큰 대한민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추풍령 이남과 이북이 너무 다른 겁니다.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돼서 돈도 사람도, 그래서 수도권은 넘쳐나서 문제이고 지방은 텅텅 비어서 문제인,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방과 수도권과의 균형 발전의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은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냥 그동안 지방이 사실은
알면서도 자기들끼리 우리가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호남의 갈등이 있었죠. 우리 경상도 내에서도 부산하고 대구하고 갈등하다가 지난번 신공항, 동남권 신공항도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수도권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영호남이 갈등 벌리고 있다는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주하고 달빛 동맹 맺어서 이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지방을 같이 살리는 데 힘쓰자 이렇게 나가는 운동을 벌리고 있고 이걸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 또 잘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좀 청할까요? 예, 뒤에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수성구에서 온 박미숙입니다. 네.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도 많이 주고 유아에 대한 책임도 사회가 함께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장님 생각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참 이게 숙제죠. 육아 문제. 네. 예.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육아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은 여기서 아이를 결혼해서 예.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또 잘 키우되 그 아이가 안전하게 커서 또 우리가 또 좋은 성인으로 클 수 있는 이 전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좋은 도시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더더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좀 그동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대구가 좀 성평등 인식이 굉장히 좀 낮은 데입니다. 가부장적인 문화가 좀 강하고 이런 문화가 있는 데다가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 키우려고 보면은 지금 뭐 어린이집 보내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린이집도 우리 대구는 대부분이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심으로 되어 있고 공공 어린이집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도 만족스럽지 않고 아이 가서 하는 아이들도 만족스럽지 않고 근데 또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 만나보면 그분들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지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 어린이집은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공공 어린이집을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이 있는 데를 해버리면은 그동안 공공 어린이집이 없는 동안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이 그 역할을 대신해 줬는데 무작정 그분들을 이제 내모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라든지 이 어린이집 사각지대부터 공공 어린이집 이 국립 어린이집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들 민간 어린이집은 공공적으로 기능을 계속 전환시켜 나가서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공립 어린이집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처우 문제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열악한 처우 속에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잘 돌보는 그런 신이 잘 안 나거든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보육 문제에 조금 먼저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늘려서 여성의 일자리 늘리는 좋은 일자리 늘리는 게 한 방향입니다. 이거는 청년 일자리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 일자리 중에 특이한 현상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제 일자리를 갖고 있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울 동안 나는 좀 쉬어서 아이 키우는데 전념해야 되겠다 하다가 어느 정도 아이를 키워놓고 나면 나도 일을 가지고 싶은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 문제 이 문제는 사실은 공공에서 좀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은 일반 기업들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은 사회적 기업들에서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기업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형태에서 풀타임으로 다 일하지는 않더라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든지 그러면서 자기 일도 하고 일정 부분 소득도 하는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서 사회적 경제과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같은 그런 기업들을 좀 활성화해서 거기에는 노인 일자리, 그다음에 여성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들을 만드는 일들을 앞으로 계속 좀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더 나은 대구, 또 살기 좋은 우리 대구를 위해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 또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고요. 좋은 의견과 또 궁금하신 거 우리 시의 여러 가지 개선 발전을 위한 내용이 있으시면
대구 현장 소통 시장실 또 시민 원탁회의 등 해서 시민 여러분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임하시고 제가 참 좋았던 게 그 시민 정책 제안 발표 자리라든지 이런 원탁회의 소통을 끊임없이 지금 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역시 기대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대화를 마무리하는 권영진 시장님의 마무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이제 날씨가 조석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맡은 소임 동안 제 몸을 던져서 일하겠습니다. 또 공직사회도 많이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가 대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고 대구의 미래를 키우는 그런 조직으로,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것으로부터 존경받고 보람을 얻어서 자랑스러운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대구를 좋은 도시로 만드는 일은 시장이나 공무원들, 이 사람들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도시는 시민들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도시 만드는 대열에 시민들께서 늘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대구도요, 크고 거창한 일보다 작고 소박한 일상으로부터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대구 사랑방의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들바람을 한 번 또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